자, 그럼 빅데이터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와 관련한 로드맵입니다. 역시 육아가 가장 뜨고요. 아빠 어디가, 기저귀, 베이비시터, 그리고 아토피 요새 걱정인 엄마들 많습니다. 저출산 지친다, 아이 사랑 카드, 행복. 역시 사회에 문제적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너무 귀여운 아이들을 봤는데 네. 이게 네. 좀 저출산 얘기 잘하셨는데 한 10년 전쯤만 해도요. 동사무소 가면요. 하나만 낳아서 잘 살자 이런 표어가 딱 붙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체제를 전환하기까지가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기억나죠. 인식하는 게 네. 그때만 해도 낮았죠. 딸아들 저 기억나세요? 부르고 옛날에 태어나자. 저런 포스터 많았잖아요. 네. 어느 순간 근데 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고 출산 장려로 부랴부랴 돌아선 게 정부가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후에 두 차례 계속 또 기본계획 세우면서 출산이나 육아 이런 비용을 좀 많이 다운시키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관련 비용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2016년에 보면요. 지자체들이 또 특히나 육아 관련해서 비용도 많이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출산 장려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네. 선거할 때마다 물론 지원책 나오고요.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 얘기할 때 나오지만 아직까지 본질적인 해결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요. 해외에서는 벌써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 1970년대만 하더라도요. 유럽의 대부분의 평균적으로요. 그러니까 여성이 평생 아기를 낳는 그 출산한 수가 보통 2.8명에서 3명 이상이 많았는데요. 네. 훅 떨어진 거예요. 2000년에 정말 세계 경제가 제일 안 좋았을 때 보면 또 1.5명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나서 유럽도. 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들어갑니다. 육아라든가요. 그 케어하는 거 다 들어가고요. 지금 보면은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요, 2명 약간 넘거나 거의 2명까지 다시 육박했는데 네. 아직도 멀었다고 하고 있고요.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그나마 상대적인 동유럽은요, 1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요. 그러네요. 사실 아시아 같은 경우 더 심각해요. 우리가 그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해서 홍콩하고 나란히 섰던 게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요. 요즘 다 추락을 했는데 네. 원래 풍부한 노동력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혼하신 거 수대에 접어들고 저출산 때문에 힘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발행했던 그 2013년 월드 팩트북을 봤더니요. 네. 싱가포르가 출산율 0.79로 세계 한 명도 안 224개국 중에 낳나요? 네네. 꼴찌입니다. 네. 그리고 홍콩과 타이완도요. 출산율 1.11. 둘이 결혼해서 한 명밖에 안 낳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하위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사실 별 차이 없어요. 1.24명. 그래서 둘도 안 219위로 낳는 네, 거야. 전 세계 근처 꼴찌권에 다 모여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화면에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요. 캐나다랑 미국 같은 경우에도 1.6명, 그리고 미국도 조금 넘어서 2.02명 정도 나오는데요. 네. 그만큼 아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다만 아까 재미나는 건 중국은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1.55명 수치가 나오거든요. 중국 산하제한 한 명인데 이런 얘기 딱 나니까 이 숫자가 틀렸다 하시는 분 혹시 센스 있으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이유가 중국 사람도 지금 혼자 살고 네. 아예 결혼 안 하는 여자들이 많아갖고요. 중국에서도요 지금 산하제한이 약간 풀라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결혼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요. 요즘에 이제 중국도 네. 산하 제한을 풀려는 움직임이 맞습니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는 건데 출산을 미루거나 적게 낳는 이유는 경력 단절도 될 것이고요. 경제적인 이유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말씀 잘하셨어요. 그 경력 단절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이번에 새로 정부 들어오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여성단체하고 경력하고 요즘 플렉서블한 시간제 고용. 경단녀라고요. 네, 뭐 이런 얘기, 경단녀란 말도 있어요. 네, 줄여갖고. 네. 그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요. 여러 가지 출산이라든가 육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인데 그래서 대충 비율이요. 네. 20% 정도가요. 우리나라에서요. 경력 단절에서 20%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어찌 보면 개인의 가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국가적인 경제적인 손실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 있고 그만큼 능력의 여성들이요. 육아의 문제에 빠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죠. 국가적 손실이다라는 국가가 의견이시군요. 해결해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된다. 이 부분은. 근데 정책적으로는 노력은 하고 있긴 한데. 그럼요. 뭐 정책 효과 덕인지 몰라도 어쨌든 2009년부터는 3년째 출산율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그런데 정확히 따져봤더니 실제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무래도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 네. 자녀들을 좀 많이 낳았는데 그분들이 다시 또 출산할 시기가 데려온 거예요. 이분들 에코 세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 29세에서 만 33세까지 정도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출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출산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늘어도 출산이 많이 안 늘더라도 육아 산업은 훨씬 더 크고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적을수록 네. 오히려 더
많이 정성 쏟다 보니까 골드키즈라고 해서 완전히 그 공주 왕자처럼 키우는 애들이 있고요. 네. 요즘엔 그 뭐라고 A4캣 원마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못 들어요. A4캣 원마우스가 뭐냐면 한 아이를 낳으면 조부모, 부모, 고모, 이모까지 8명이 이 한 아이에게 돈을 쓴다 그래서 포켓이 그럼 주머니에서 돈 났다고? 그렇죠. 아이는 이제 8개 주머니에 각자 이렇게 돈을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아이를 낳아도 이제 더 많이 쓰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너무나 공감됩니다. 아,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중국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소황제, 소공주? 너무 예쁘게 자란 거야. 예. 너무 소황제. 소황제, 네. 소공주가요. 애들이 한 명씩밖에 안 낳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이집트 벽화에대부터 낳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그게 딱 그래서 소황제, 소공주를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이 아니군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성격도 뭐 이상하고 뭐 자기만 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아기 임신할 때부터 그리고 아기 낳았을부터 하면서 키우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 혹시 해당되시나요? 유치원 예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오늘 제가 너무 공감돼. 네. 유치원 예약했었지 않았어요? 저는 임신했을 때 예약을 했는데 예약한 곳이 무려 8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정부 정책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다 돼갔는데 아직도 대기 인원이 제 앞에 몇백 명이나 돼요. 아니 이러고서 아기를 어떻게 더 많이 낳으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정부 정책에서 앞으로 나르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야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육아 애들 이렇게 맡아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 진짜 봤는데요. 어느 구청인데 시설이 잘 되는 모양이에요. 했더니 48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48개월 기다릴 때 딱 됐더니 전세값 저러 또 딴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평소에 이거 해당을 못하는 게 같고요.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정말 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베이비시터를 정작 구하려면 정말 좋은 분을 구하고 싶잖아요. 요즘 물가 안 오른다 얘기하지만요.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거 정말 정부 저를 보면 이거 저 욕할지 모르지만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베이비시터가요. 매년 10%씩 값이 올라요. 세금도 안 하잖아요, 그들은. 뭐 그건 그런가요? 그분들 상관이니까 제가 뭐라 할 건 없죠. 구하는 게 저 더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서 조금 공부 좀 하시고 중국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그런 분들 수요가 많이 있죠. 네. 일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오히려 더 쩔쩔매고요. 일하는 맞아요. 분들에게. 네. 제 일화는요. 어떤 분들은 보약까지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조선족 분들한테는 한번 나 중국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면은 왕복 항공권을 띄워준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다라니까요. 그 얘기 왜 안 대단하죠. 하세요? 그 얘기를 하셔야죠. 뭐, 제일 대단하죠. 중요한 거 딱 구할 때 저 집안일을 안 해요. 그 얘기 그런 하시는 분 그런 많아요. 어머니들, 네. 그런 이모님들도 있어요. 아유, 뭐 얘기가 끝이 듣다 없는 것 보니까 같은데. 저는 확 무섭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다른 어떻게 나라의 알았지? 경우에 그러면 네. 보육시설 그런 네. 거 좀 한번 볼까요? 그 프랑스가 대표적인 얘기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위에서 들어보시는 게 계실 거예요. 프랑스 유학 가면 한국 사람들도 바로 애기 낳으면 뭐 우유값 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아이슬란드라든가 아일랜드와 더불어서 2명이 넘는 그래서 2.02명인가 2.03명까지 최근 통계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늘려놓기 났고요. 독특한 육아 보호 제도라는 게 있어요. 크래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크래시라는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소득에 맞춰서 애들 육아를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건데 그 비용이 되게 엄청나게 저렴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요. 보통 한 600만 원 정도 네. 벌더라도요. 거의 내는 돈이 한 달에 뭐 20만 원? 그 정도도 안 되고요. 웬만하면 조금 어렵다 그러면 네. 한 5, 6만 원 정도에서 저렴하네요. 하루에 일주일에 5시간, 5일에 10시간씩 하니까 충분히 애들을 키워주는 건데 기본 개념 자체가 육아, 출산 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이 나와서 열심히 키워라. 그래요. 이게 기본 네. 개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요새 그 예. 프랑스 아이처럼이라는 책이 요새 핫 네네. 베스트셀러예요. 그렇군요. 근데 네네. 프랑스 엄마들이 되게 쿨해요. 아이들한테 헌신하지 않고 내 인생 산다. 그리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 아니, 아주 나라가 헌신해주니까 엄마가 쿨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 좀 더 말씀드리면 말씀 또 끊으셔갖고 제가 할 말을 까먹을 뻔했는데요. 왜냐면 아까 푸켓이랑 얘기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멀어갖고요. 개인 보모를 베이비시터를 구하잖아요. 네. 개인 보모 개인 베이비시터도요 65%까지 나라에서 또 거기서 또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경우에는요 유럽 대부분이 그렇지만 특히 아기가 아프면요. 다 100% 프리입니다. 아유, 유럽 가서 애 낳아야겠다. 또 그거 말고도 또 가족 수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소득하고 관계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애 둘을 낳으면 129유로를 주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근데 여기다 애를 하나 더 낳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3자녀, 4자녀 얘기하지만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셋을 낳으면 수당이 293유로를 주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42만 원 정도 됩니다. 확 뛰어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주냐면 애가 20살이 될 때까지 매달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세수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주니까 한 30가지 정도 수당을 주니까 엄마들이 진짜 아이들한테 그렇게 혼신할 필요도 없고 가정을 정말 이렇게 부담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쓰는데요. 무려 480일을 쓸 수 있어요.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1년 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들 중에 한쪽이 어느 정도는 최소한 60일 이상 써야 되게끔 아예 의무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기 키울 땐 부부가 공동 책임져라 이런 건데 한국에서 남자가 만약에 저 와이프가 애 낳았으니까 저 육아휴직 할게요 그러면 너 미쳤냐? 그 남자가. 그래, 너 직장 그만둬라 이런 얘기 들을 텐데 거기서 너무 당연하게 써가지고 스웨덴 남편들은요 육아휴직 무려 80%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그거는 앞서 이제 육아휴직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네. 뭐 얘기 나왔는데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아무리 몇십 일, 뭐 100일 정해 있더라도요. 보통 직장 다니신 분들은요. 그거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채우려고 그러면 바로 그냥 거의 해고하자는 분위기라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딴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교대에서 학교 선생님 하려는 게 최고의 인기직 중에 하나잖아요. 뭐 2년씩 육아하고 그럴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저희 딸이나 아들한테 학교 선생님 하고 싶어요. 캐나다는 어때요? 캐나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캐나다도 거의 그 유럽의 선진 국가들이랑 비슷한데요. 육아 보조금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주는 거.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 다 주는 게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가족 소득 수준에 따라서 되게 나눠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좀 웃지 못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캐나다 국적이 아니더라도요. 18개월만 합법적으로 살면 즉 유학생 있잖아요. 18개월 이상 살면 그 육아 보조금이 나가는 제가 거예요. 유학 가서 나와도요. 근데 18개월 이상 사셔야죠. 합법적으로. 예. 놀라셨어요. 놀라서 기침까지 하시는. 놀랐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직장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여행을 갔는데 하는 얘기에서 너 요즘 뭐 먹고 사냐 그랬더니 네. 우리 집에서는 돈 제일 잘 버는 애가 5학년짜리라 그러더라고요. 5학년짜리고 그보다 약간 못 버는 게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돈을 덜 버는데 하여튼 자기 딸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면 육아 하는데 돈이 많은데 우유도 많이 들고 기저귀값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이. 그러니까 제일 덜 버는 애가 15세, 16세 되면 이제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실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제 얘기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겠네요. 예. 근데 저도 한 통장에 20만 원씩 찍혀요. 누가 줘요? 이거? 정부에서. 저도 놀랐어요. 근데 이제 아마 또 다른 분들은 아니 아기 낳는데 돈을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세수에 대한 문제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육아에 대한 문제는. 근데 돈이 정말 많이 드는 게요. 이 분유값, 기저귀값 그리고 이런 맞아요. 용품들 그런 게 장난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게 이제 생필품이잖아요. 분유라든가 기저귀가. 이게 점점 고급화가 되면서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했던 게 일본의 일본산 기저귀 중에 군이라는 브랜드가 아세요? 있었어요. 아시는군요. 이게 발진 안 생긴다 뭐 이래가지고 한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입소문 퍼져서 잘 팔렸거든요. 일본 다이오 재질 건데 이게 하기스 판매량 국내 1위거든요. 이걸 판매량 추월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후쿠오카에서 원전 사고 나면서 툭 떨어졌어요. 일본 방사능 이거 우려하면서 다시 좀 매출이 좀 추락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올해 인터파크에서 많이 팔린 걸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무려 30년 된 브랜드가 있어요. 하기스라고. 이게 지금 현재 1위거든요. 그런데 프리미엄 제품을 이제 군을 겨냥해서 내놨는데 더 비싸게 내놨더니 오히려 더 잘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한 점유율 40%가 넘어요. 게다가 이걸 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기저귀는요. 사는 곳과 소득에 따라서 또 원하는 브랜드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1위 하기스 프리미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월 한 200만 원, 300만 원 버시는 목동 지역 거주자분이 주로 선호하시고요. 월 400 이상 버시는 압구정도 사시는 분은 여전히 군 기저귀 좋아하시고 한 보솜이라고 좀 저렴한 게 있는데 이건 150만 원 미만의 소득 가지신 신림동 분들이 우리 PD가 사는 곳 재밌네. 결국에서 주로 사시고 메리지라고 더 비싼 게 있어요. 이건 400만 원 이상 버시는 목동 사람들이 주로 사신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공감하세요? 모르겠네. 우리 목동사신 PD는 그 슬림동사신 PD가 못 들었는 모양이에요. 화내는 소리가 안 나와요. 네, 육아 관련 종목들도 좀 볼게요. 종목들. 사실 보면 우리 이번에 중국의 산화제한 그런 풀리는 얘기가 3주 전에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때마다 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이벤트 전에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매일 유업 같은 거, 우유, 분유 많이 먹이니까. 그리고 또 사료들 있잖아요. 분유를 많이 먹이려면 소가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각종 사료 회사가 최근에 지금 올랐던 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죠. 사실은 뭐 양적으로 성장하는 게 의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애들을 많이 사서 더 자주 입히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은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좀 놀랐는데요. 아가바인 컴퍼니가 사실 대표적인 육아 수혜주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매출을 봤더니요. 국내 매출 715억에 오히려 28억 적자고요. 해외 매출은 169억밖에 안 되는데 한 12억 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외국의 유명 브랜드가 들어오거나 그리고 PB 브랜드 생기고요. 그리고 스파 브랜드라고 해서 여기서도 육아용품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래서 국내에서 오히려 밀리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아울렛이나 월마트 이런 데다가 네, ODM 제품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잘 네. 팔려서 그나마 좀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들이 네. 해외용품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 명품 사복 입으시고 싶으신가 봐. 해외게 무조건 좋아 보이니까. 자, 두 분의 딱 한 종목, 오늘 육아와 관련한 종목들 이어가겠습니다.